이야기는 병원에서 시작되는데 카메라에는 모종의 수사가 녹화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오프닝의 주인공은 가족에게 일어난 일로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젊은 엄마 클레어 포터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밤숲에서 캠핑을 하던 중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았지만 덤불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별 생각 없이 다가왔고 무언가 또는 누군가에게 잔혹하게 잡아먹혔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 아들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광경이라 누구라도 평생 가슴 아픈 기억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식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모든 뉴스에서 이 비극을 보도하고 가족의 애문스러운 죽음을 다뤘습니다. 지역 당국은 동물 공격으로 오인하며 사건을 신속하게 종식시키려 했지만 모두가 그 주장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형사가 언론에 나서서 살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유일한 생존자인 클레어가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는 탈란 위넥이라는 지역 농부가 용의자라고 합니다. 그 남자는 정말 이상해 보았기에 처음에는 유죄로 보았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탈란은 프랑스의 보안이 훨씬 엄격한 도시인 롱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법원은 캐서린 무어를 변호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생동물 법의학 전문가였던 전 남자친구 가벤과 내부 정보를 얻으려는 에릭으로 구성된 변호팀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진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형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탈란을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증거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현장에는 목격자가 없었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시신에서 피해자의 DNA가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범죄의 범인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려면 적어도 확실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증거로는 누구든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서린은 탈란을 처음 만나 공격 당일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본적인 질문만 했지만 그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설상가상으로 경찰은 그녀가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도중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캐서린이 그에게 다가가려 하자 탈란이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아당겼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마치 그가 괴물이라도 된 듯 긴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은 그를 진정시키고 자리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공격적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후 팀은 탈란의 어머니만 사는 그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루마니아 출신이며 탈란의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일이 그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누구도 해칠 수 없으며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금까지 아무도 확인할 수 없었던 희귀한 질병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 질병 때문에 탈란은 매우 약해졌지만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뼈는 길어졌지만 동시에 연약해졌는데 이는 그녀의 가문 남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 말을 듣고 세테리는 생각했다. 탈란이 정말로 이 병을 앓고 있었다면 포터 가문을 파멸로 몰았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정부의 음모였을 수도 있었다.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재산을 빼앗는 것이었고 가문은 절대 이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세테린과 같은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권력의 소나기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새로운 단서를 얻은 팀은 더 자세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가비는 포터 가문의 시신을 검사하기 위해 영안실로 향했다. 현장은 매우 역겨웠다.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었다. 시체는 반으로 갈라져 있었고 물린 자국과 잔혹한 상처로 가득했다. 가비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그 상처가 인간의 것이 아니라 분명히 동물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뼈가 약한 사람이 그렇게 잔혹한 일을 저지를 수는 없었다. 야생동물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한다면 경찰이 사건을 상당히 약화시키고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개비는 관찰 후 탈란이 포르피린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요 증상 중 하나는 바로 뼈가 부러지는 것인데 이는 탈란의 특징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에릭은 철저히 조사한 결과 정부가 이넥 가문의 땅을 핵폐기물 저장소로 전환할 계획임을 알아냈습니다. 가족은 단호히 거부했고 그것이 그들이 압력을 받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에릭은 더욱 불분명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탈란을 고발했던 그 형사가 사건을 부당하게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종결시켰을 뿐만 아니라 탈란이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 배를 불리려는 부패한 조직에 랄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은 탈란을 다시 만나 포르피린증 진단과 함께 DNA 검사를 실시한다면 포터 가문 살인 사건에 대한 모든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그 순간 탈란은 첫 만남 때 실수로 그녀에게서 뜯어낸 목걸이를 돌려주었지만 고쳐주었습니다. 이 디테일은 그에게서 더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가 정말 유죄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그들은 탈란을 검사를 위해 연구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특별실에 넣고 첫 번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각막에서 세포 샘플을 채취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포르피린증 양성으로 나왔고 이는 개빈의 의심을 확증했고 탈란이 경찰이 그를 묘사하려던 괴물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더 분명하게 했습니다. 탈란에게 가한 두 번째 절차는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간질 발작을 유도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제된 것처럼 보였지만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갑자기 탈란은 완전히 미쳐 짐승 같은 분노를 터뜨리며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몇 초 만에 피바다가 벌어졌고 마치 대본이 예도한 대로 살아남은 사람은 가빈뿐이었습니다. 앨런은 이 혼란을 틈타 시설에서 탈출했고 캐서린은 이레인이 무죄이며 정부가 모든 것을 조작하라 가족에게 불리하게 만들었다고 확신하며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형사는 책임을 지기는커녕 그녀를 비난하며 탈란에게 너무 관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형사는 처음부터 정의를 실현하기보다는 책임을 묻는 데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분명했기에 인류의 냉소주의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모든 것이 통제 불능이 되어 버린 에릭은 그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조사하기로 결심했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달 효과입니다. 보름달처럼 강렬한 빛이 동물의 행동을 변화시켜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간질 환자의 경우 발작이 훨씬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탈란이 시술 중에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방에는 아주 강력한 빛이 비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클레어 포터의 증언에 따르면 공격 당일 밤 달빛이 엄청나게 밝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근처 건물에 피신해 있던 탈란을 추적했습니다. 캐서린과 에릭은 형사에게 앞으로 닥칠 상황에 대해 경고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곧 그를 잡을 것 같았지만 우리는 이미 앨런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모든 경찰관들을 물리치고 다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만약 그들이 그가 같은 짓을 두 번이나 하는 것을 보았다면 특수훈련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을 보내는 걸까요? 그가 그들을 쓸어버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마도 개빈이 그 수색에 동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세테린이 처음 탈란을 방문했을 때 그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그로 인해 엄청난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란 속에서 탈란은 개빈을 핥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개빈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기에 탈란과 같은 각막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포르피린증 양성이었습니다. 이미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탈란이 실종된 후 경찰은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모두 집으로 갔지만 그의 어머니는 찾지 못했습니다. 에릭은 상황을 보고 형사를 설득하려 애썼습니다. 모든 것이 탈란이 늑대인간임을 암시한다고 했지만 형사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가족이 미쳤다고만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무능함에 지친 세테리는 어머니를 찾으러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밖에서 탈란은 거대하고 근육질의 몸으로 변해 나타나 경찰관들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에릭은 개빈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개빈은 그곳에서 자신이 감염되었고 탈란과 같은 초인적인 힘을 얻었으며 보름달이 가까워서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테린에게 총을 주며 때가 되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면 주저없이 죽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사소한 행동이 잔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괴물로 변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죽일 책임을 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가빈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탈란을 쫓았습니다. 경찰은 그가 동굴에 숨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가빈은 다시 한번 그들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가빈은 집 안의 비밀 방에 있었는데 탈란이 변신하면 가족들이 가두곤 했던 곳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가빈은 캐서린에게 전화를 걸어 탈란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항상 알고 있었으며 포터 학살 사건의 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탈란의 어머니가 나타나 어이없는 반전으로 가빈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빈은 이미 비슷한 증상과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을 방어하고 결국 그녀를 죽였습니다. 그 장면은 강렬했습니다. 변신으로 인해 그는 완전히 야만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는 즉시 탈란을 찾아 최후의 결전이 될 싸움에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탈란은 에릭과 마주쳐 온 힘을 다해 공격했고 팀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멤버 중 한 명의 죽음을 알리는 잔혹한 장면 속에서 그의 얼굴을 박살냈습니다. 친구가 쓰러지는 것을 본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캐서린은 가빈이 준 총으로 그를 쏘려 했지만 탈란은 너무 빨라 도망쳤습니다. 캐서린은 도망치려 달려들었지만 가빈은 그녀를 따라잡았고 불안한 순간 탈란은 그녀에게 몸을 들이밀려는 듯했습니다. 그때 가빈이 나타나 그녀를 구해냈고 마지막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늙은 늑대와 새롭게 변신한 늑대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기다려온 절정이었습니다. 두 짐승의 전략 질주. 싸움은 잔혹했고 주먹다짐과 폭력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가빈은 탈란을 죽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전투 후 캐서린은 그의 머리를 노렸습니다. 그가 통제 불능이 되면 죽이겠다는 약속을 기억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바로 그때 참견쟁이 형사가 실수로 총을 쏘았고 결국 캐서린을 마치게 되어 그녀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라인이 쓰러지는 것을 본 가빈은 분노에 미쳐 더욱 잔혹하게 변했습니다. 얼마 후 캐서린이 죽지 않았지만 매우 이독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탈란이 40건 이상의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아직 살아서 어둠 속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편 형사는 실각했습니다. 사기와 부패 음모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모든 일이 벌어진 지 한 달 후 가빈이 아직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되며 열린 결말을 알리고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이 영화의 결말을 알았으니 한국 인플루언서들이 도심 한복판에서 좀비 아포칼립스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여러 유명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고 영상을 바로 클릭하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막